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크 부대는 지난해 12월 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직접 다녀온 곳으로 임 실장 특사 파견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군사협력 비밀 양해각서 의혹이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의해 공식 제기되며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방위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아랍에미리트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면 합의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주목해봅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행과 회담할 계획이었지만 북한 측이 이를 취소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와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슈파이터 초대석 이슈인에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살펴봅니다. 참여연대와 시민고발인 1000명은 지난 18일 한 UAE 비밀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태형 전 국방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스, 도곡동 땅, 차명계좌, 특활비, 그리고 또 삼성 등 재벌과 벌인 정경유착, 심지어 한 UAE 비밀협정까지. 그야말로 MB를 향한 검찰의 칼끝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모시고 MB의 UAE 의혹을 총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남북관계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면이 좀 있죠. 네. 아니 좀 그 깔때기를 바로 들이대십니까? 좀 겸손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한테 겸손하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죠? 저도 겸손하고 싶은데. 예, 뭐. 근데 그 좋아요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이다다,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서 좋더라고요. 자주 좀 나오시면 알겠습니다. 뭐 고정하시면 어때요? 아니 뭐 고정, 그것도 좋죠. 예. 알겠습니다. 사이다도 고정으로 먹으면 위장이 치료돼요. 가끔 목마를 때만 드시지 말고 실제 그래요. 고정적으로 드시는 고정적으로. 걸로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김종대 의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팍팍 쏴주시기 바랍니다.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고요. TBS 앱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UAE 의혹을 저희가 막 다뤘어요. 저희 프로에서 단독도 하고요. 의원님께서. 그런데 이게 막 그 다스 이렇게 가면서 좀 조용해졌어요. 근데 조용해졌죠. 이걸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평창 올림픽을 하고 또 남북 관계가 막 급진전되면서 이 이슈가 약간 좀 덮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가운데 오로지 한 프로 이슈 파이터만. 그렇죠. 자, 그 문제는 그 무슨 올림픽이나 다스 때문에 덮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다 같이 덮기로 휴전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덮인 겁니다. 그래요? 임종석 실장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나온 순간 자유한국당에서 앞으로 UAE 건은 국익 차원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익 차원이란 건 뭡니까? 공개하기에는 무언가 국가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 덮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조사하자고 UAE 원전 의혹을 조사하자고 임종석 실장 스캔들을 조사하자 이러면서 국정조사 요구까지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국정조사 요구했죠. 그날부로 끝났어요. 국정조사 얘기를 그날부로 접었습니다. 그 반면에 청와대는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질 때 상대가 있다. UAE가 불편해한다. 이러면서 좀 덮어달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손바닥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덮인 것이지 이게 무슨 평창올림픽?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야가 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덮음으로써 같이 체면을 세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 바람에 정작 중요한 적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끝을 보려고 하는 세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정치권에서 끝을 안 보기 때문에 언론에서라도 끝을 봐야 되는데, 네. 자, 이 한 얘기를 좀 하나하나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든 그 검찰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죠. 일단 배당까지 했습니다.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아니 그 검찰에서 네, 네. 그 형사 몇 부에 예. 이렇게 이 사건을 배당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조사는 조사는 진행 중인데 네.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도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도 완료가 안 돼 있다. 예.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도 예. 이게 뭐 조사가 돼야 조사를 어떻게 하겠죠. 봐요? 예. 그런데 UAE를 불러서 조사할 수도 없고 네. 또 지금 MB를 조사 중인데 이 건을 예. 처리를 처리를 하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다스 문제를 비롯한 도곡동 땅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에 비해서는 후순위일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소환이 됐을 때 조사를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현재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조사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네. 그다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군의 자동 개입. 네. 한국군의 자동 개입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없는 내용. 없는 내용이에요. 예. 간추려서 요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9년 12월에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그렇죠. 원전을 수주합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를 져주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MB가 최고치 지지율을 경신합니다. 뭐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내용은 400억 달러 원전을 수주했다.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마구마구 올라가고 그 이면의 협상 내용이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하면은 우선 400억 달러 원전 수주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180억 달러고 네. 그중에 100억 달러는 한국 측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융자해줘서 네. 그 상환 기간은 28년 후예요. 네. 예, 그래서 저리 융자를 해준 한국의 파이낸싱으로 100억 달러는 충당하고 유해인 80억 달러밖에 부담 안 해요. 네. 그런데 또 원전 그 건설 기간 중에 올해 이제 완공이 될 걸로 보이는데 한 9년 걸렸죠. 네. 근데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이나 공사비 증가는 일체 인정이 안 되는 확정가 계약이고 미국제 제품을 15% 이상 써야 된다는 의무 조항을 넣어서 미제를 15% 이상 써야 된다. 의무 조항으로. 예. 왜요? 그게 이제 미국하고 UAE 간에 원자력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미국의 지분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게 UAE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또 공사비의 15%는 미국으로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네. 원전에 나중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원전을 운용하는 UAE 책임이 아니라 건설을 한 한국 책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AS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요. 어떤 이상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게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명 계약의 실체입니다. 이게 실제 한 UAE 원전 예. 계약의 실내용입니다. 예. 자, 이거 국민들에게 공개 안 한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 위키리크스 찾아서 알아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이런 조건의 원전 계약이라면 이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뭐 진짜 이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이익 본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UAE가 아시다시피 군대가 별게 없습니다. 예, 그 군인으로 갈 국민이 없으니까 지금 군대의 4분의 1만 자국민이고 4분의 3이 용병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나라도 있어요? 75%가. 그러니까 자국 국민 비율을 높이려 하더라도 훈련이 제대로 돼 있나, 기술이 있나. 이러니까 우리가 교육 훈련에 군대까지 다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걸 해주려고 우리 특전사 아크부대 150명이 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UAE가 유사시에 그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것과 똑같이 간주하고 우리가 자동 개입한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네. 어떻게 자동 개입하느냐? 첫째, 한 UAE 공동 군사기구 창설. 우리 한미연합사 같은 거. 네. 두 번째, 공동 작전계획 수립. 세 번째, 유사시 파병. 이겁니다. 예. 자, 이걸 2009년 원전 수주할 당시에 그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맺은 한 UAE 상호방위 협정이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협정에 의해서 그 뒤에 체결된 6개의 양해각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5건, 박근혜 정부의 1건, 총 6건의 양해각서에
그 구체적인 절차 내용을 다 넣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정보 지원해준다, 군수 지원해준다, 교육훈련 지원해준다, 군대 아예 처음부터 파병해 놓는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미 간에도 자동 개입 조항은 없지만 네. UAE하고는 이게 다 돼 있어요. 군사적인 형제국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중동 정세가 복잡해. 예. 이제 예멘 내전 이런 거 그렇죠. 심각하고 지금 카타르도 분쟁이고 네. 그다음에 시리아 내전의 후폭풍 예. 그다음에 터키가 시리아 쳐들어가고 예.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패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종주국이 없으니까 그 힘의 공백 상태에서 수니파 시아파 간의 갈등이 갈등이죠. 중동 전체를 휘감아돌려. 예. 그런데 수니파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가 불안해지니까 예. 한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어버린 것이죠. 이게 국민들에게 전혀 안 밝혀졌던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지금은 덥지만 네. 지금은 이렇게 잠잠해지지만 조만간 또 뜨겁게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안 아닙니까? 그래서 아크부대 의원님들 가시는 건가요?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위에서 오늘인가요? 네, 오늘 출발. 의원님 안 가셨네요? 저는 쏙 빼고. 네. 의원님 왜 뺐어요? 작년에 해외여행 갔다고. 해외여행? 아니, 출장. 출장.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작년에 네. 다녀오셨죠. 그러니까 당신은 가지 마.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간사간 협의로. 예. 해가지고 한 반 정도가 예. 갔어요. 근데 UAE에 김종대가 안 가면, 야. 제가 거기를 안 가면은, 저기 UAE에 대해 가지고 진실을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니, 그 항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김종대를 빼냐? 근데 이제 작년에 태평양 사령부 갔다 왔다고. 예, 그런데.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런데 국방위원장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김학용 위원장께서. 예. 근데 법대로 한다고. 법대로. 예.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뭐, 저기, 그 이번에 가신 의원님들은 가면, 어쨌든 이 UAE 의혹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고 오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에? 그 의혹을 제기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는 네. 사실 제가 했지. 예. 그 거대 정당들은 이미 이런 걸 덮기로 다 봉합이 됐고 다 약조가 돼 있는데 네. 설령 의혹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누가 떠들겠습니까? 당론을 위배해가면서 거기에 간 것은 비정치적인 얘기를 하겠다. 그다음에 UAE 아크 부대를 격려하겠다. 이렇게 해서 간 것인데 네. 자, 가게 되면 아실 거예요. 그 UAE에 우리 가 있는 특전사 150명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특전사 그러니까, 150명이 볼모로 잡혀. 자동 개입을 하기 위한 예. 그걸 영어로 와이어 출입. 와이어 출입. 발음 좋아. 발음 별로예요. 그 출입 와이어라고도 해요. 순서를 바꿔서. 우리말로 인계철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철선을 깔아놨는데 가다가 툭 건드리면 주변에 지뢰가 터지는. 네. 이걸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우리가 특전사를 갖다 놓게 되면은 UAE가 공격받았을 때 현지에 있는 군대가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볼모로 네. 이렇게 잡혀 있고 우리 마음대로 철군도 못 해요. UAE가 동의이 없으면. 지금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그러면 의원님들이 아니 그 이미 덮기로 봉합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봐야 뭐가 쟁점이 생겨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죠. 아 근데 그럼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왜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조사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 헌법을 일탈한 네. 이런 초헌법적 행동에 대해서 국회가 네.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어떤 거 또는 분노조차 하지 않는다면 예. 이 국가의 이게 품격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원전 수주에서 국내 정치에서 자기 지지율을 높였던 과거의 MB가 예. 몰래 이렇게 군사 동맹까지 맺은 것을 정작 두 눈 부릅뜨고 있는 국회가 침묵하고 있다면은 이 국회는 도대체 뭐에 써먹는 국회냐?
아니 헌법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우선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지켜야지.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 갔으면 네. 그게 저 아크 부대 그 특전사가 가 있는 거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인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우선 파병 기한이 벌써 예전에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3번을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서 그때그때 통과시켜서 네.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거고 앞으로 또 그럴 겁니다.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아크 부대. 아니, 특전사. 도대체 이 저 특전사가 간 게 2010년인데 네.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천안함, 연평도 그 국내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 정예 특수부대를 빼서 거기 갖다 놨다는 건데 네. 그게 또 목표로 한 기한이 벌써 옛날에 지나도 못 뺀다는 건데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원전 예. 이 문제를 갖다가 또 그 내막을 네. 임명 계약한 내용까지 다 덮겠다는 건데 그냥 군대만 유지시키고 원전 다 짓고 나서 네. 그때 가서 천천히 따져보자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 겁니다만은 저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아니 UAE가 정말 치졸하게 나온 게 우리가 이 군사협정의 문제점을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작년 11월에 가서 제기하니까 그렇죠. 엉뚱하게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한국 기업의 경제 제재를 하고 그렇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무서워서 이걸 덮은 거예요. 한국 기업에 대해서 네.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줄까봐. 그래서 오자마자 SK 만나고 LG 만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GS. GS. 예. 예.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기업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네. 그때 피해액이 1조 원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거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네. 그냥 뭐 국가 이익을 위한 거니까 침묵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사드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때는 그 피해액이 9조 원을 육박했는데 아니 그때는 왜 안보 문제 갖고 중국이 치졸하게 경제 보복하냐 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들이 예. 지금 똑같은 짓을 UAE가 하고 하는데 있는데 왜 아무 얘기도 그거에는 안 왜 하냐? 무서워서 UAE가 현지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어. 난 그게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네. 8조 원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예. 야당 그 예. 보수 야당이 예. 1조 원 갖고 무서워가지고 가서 이거 국익이다 덮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거기에 또 민주당은 이건 적폐가 분명한데도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국가의 품격 문제예요. 헌법이 바로 서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네. 헌법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몰래 하는 거는. 예.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가 동맹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국민 몰래 하지 말라고 네. 헌법 60조 1항에 나와 있어요. 그 당장 이 60조 1항을 위배한 문제와 관련해서 네. 소환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그랬다가 안 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국정조사 하자 그랬던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이 뭔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탈이 난 UAE를 달래러 간 거다. 요거 국정조사 하겠다. 네. 요 얘기였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가 네, 나오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렇다면 나중에 또 이명박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고 자기들이 그래 놓고 예. 싹 언제 걷어들였어요. 그랬냐고 하는 식으로 지금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상 밝히자고 할 때는 언제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고향의 이름을 자유한국이로 바꿨잖아요. 집에 들여놓으면 내보내달라고 야옹거리고 내놓으면 들여보내달라고 야옹거리고 밥 주면 물 달라고 야옹거리고 도대체 집에서 얘 시중 들다가 제가 독서가 안 돼요. 독서가 안 돼요? 하도 변덕이 심해서 국회 오면 또 국회 오면 똑같은 정당이 있는 아니 그러면은 네. 진상규명하자고 하도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진상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김종대 의원 폭로 정치 멈춰라. 네. 하루에 3번씩 논평을 냈어요. 저를 향해서. 자유한국당이 아니 자기들이 진상 밝히자 그래서 이게 네. 진상이라는데 왜 폭로냐고. 네. 진상 밝혔더니 그때 와서는 폭로 정치 중단해라. 그래서 진상 밝혀 드리면은 또 멈춰라 그래. 네. 그러고 또 국정조사 하자 그래서 우리도 받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거 네. 바라던 밤이다. 국정조사 합시다. 합시다. 정의당 하자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또 하지 말자고. 이제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스리슬쩍 넘어가. 아니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고 이걸 다
다 하자는 대로 해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께서 수정 보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수정 보완을 하긴 할 텐데 그렇죠. 그때까지 네. 이것은 잠복되는 이슈다. 결단코 네. 그냥 이대로 덮을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 아니 덮을 수가 없는 게 UAE의 안보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예멘 반군이 네. 자기들의 분쟁에 개입한 UAE를 향해서 엄포를 놨어요. 니네 원자력 발전소 짓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에 미사일을 발사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네. 자기네 예멘 정부군에다가 실제 미사일을 쐈어요. 지금 UAE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예멘 반군의 주적이 누구냐? 바로 정부군과 UAE와 네. 사우디입니다. 이걸 상대로 이란의 배경에 지원을 받는 네. 시아파 반군이 예. 들쑤셔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그런데 UAE가 보니까 우리 군대가 별게 없는 거야. 인구 700만에 그래. 저기 비행기는 많이 샀는데 그 비행기 반도 못 뜨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종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특전사가 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UAE군 교육 훈련을 다 시켜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방위 차원에서 의원님도 이렇게 가시더라도 네. 조사 차원에서 의원님이 별도로 UAE 한번 다녀오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가겠다고 하고 벌써 제 특사를 보냈어요, 사실은. UAE에 예. 특사가 그것 지금 때문에, 가 있습니까? 돈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을 찾아왔어요. 예.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 그런데 그 국방위원들. 그럼 그분이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이, 그러면 당연하죠. 아니, 제가 이 정도로 이야. 전국을 뒤흔드는 폭로를 했을 때는 뭔가 있지 않을까? 청와대가 도와준 것도 아닌데. 네. 예. 그거야, 예. 일종의 어떤 예. 발로 뛰고 예. 자기 돈을 들이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역시 전직 기자답게 탐사 보도를 시작했다. 이 보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제가 가끔 신분을 망각해요. 지금도 기자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 그럼 안 되는데. 예. 아니, 실제 이게 직업의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UAE에서 확인된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미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은 확인해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네. 국방장관을 향해서 들이댔어요.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고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후속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송영무 장관이 뭐라고 하느냐. 네. 말씀드릴 수 없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제 심경을 이해해달라. 네. 잠 못 드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압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걸. 그리고 이해를 다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동의는 못 합니다. 이건 헌법의 문제입니다. 이건 군사 기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외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헌법의 문제고 국가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에 떳떳해지길 바랍니다. 당당하고 자긍심 있길 바랍니다. 네. 아니, 중국의 경제보복 9조 원에도 콧방귀도 안 끼면서 사드 배치를 했는데 네. 그 사드 배치 결정하던 박근혜 정부 경제보복 할 테면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배짱 좋던 국가가 그래 1, 2조 때문에 이런 것도 쉬쉬하고 봉합하고 할 말을 못하고 잠 못 드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이 국가의 비루한 처지가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중동 정세를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언급결에 이렇게 원전을 그때 이제 부자 되세요.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 원전 수주가 무슨 우리나라에 마치 큰 경제적으로 경제 부흥에 큰 기회를 열어주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맹이를 싹 다 조사해 봤더니 남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개털입니다.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엄청 미치는 이런 장사를 해놓고 결국에는 그 성과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없어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국정조사하자고 했는데 여야가 다 공이 덮자 국익을 위해서. 근데 그 국익이라는 것도 내용상 뒤집어 보면 사실 진짜 없는 이런 국익은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기업의 수주 1, 2조가 국익이냐? 물론 경제적 이익은 맞아요. 크죠. 큰 근데 이익이죠. 국익이라는 말 예. 속에는 지정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진정한 본질적 의미의 국익이라고 하는 네. 겁니다.
우리가 순위파 국가하고 동맹을 맺으면 시아파 국가 중에 제일 큰 게 이란인데. 이란이죠. 예.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는 그런 관계를 끊어야 아니, 되냐? 무역을 거기가 하고 이제 있잖아요, 지금 주적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적. 우리가 그 중동 정세에서 어느 한쪽 편하고 동맹을 맺는 건 국가 정책이 될 수가 없고 국익은 더더군다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동에서 국익은 균형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아파, 순위파를 다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균형 전략이에요. 네. 우리 이란하고 경제거래, 석유거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UAE 돈 1조 원은 그거는 국익이고 이란하고 거래하는 석유는 그럼 국익이 아니냐? 경제적 이익이 아닌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에너지 더, 네, 더 중요한 중요하죠. 이건 에너지. 죽고 사는 문제. 예. 그래서 이란을 제재하던 그 어목하던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MB가 미국에 가서 사정하면서 이란하고 경제 제재 한국은 좀 빼달라. 이렇게 사정한 이유가 걸려 있는 게 너무 커요.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 진짜 국익의 정의는 뭡니까? 돈은 국적이 없어요. 예. 그거는 이란 돈이든 사우디든 UAE든 마찬가지인데 네. 지정학, 즉 우리가 중동에서의 국가 이익은 우리의 포용력, 균형 네. 전략이다. 네. 다 잘 지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하다가 훅 시간이 가버려서 시간이 시간이 얼마 훅 갔어요. 안 남았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는 이슈파이터가 계속 좀 따라가려고 해요. 일단 검찰에 네.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검찰에서는 나를 불러달라. 참고인 조사 받겠다. 받겠다. 예. 전화 안 왔죠, 근데. 안 왔어요. 검찰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네. 예, 조사를 자청하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싶어서 항상 기다리는 대기 의원. 중인. 대기 중인. 국회의원. 네.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검찰의 전화는 왜 이렇게 안 오나? 예. 예? 이런 이러다 엉뚱한 거 조사한다고 또.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거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글쎄, 그러면 그러니까 알 수가 어떡하나. 없는. 그것도 걱정이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굉장히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쭤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네. 고정을 정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그렇죠. 군사협정 이것도 심각한 이면 합의지만 또 하나 이면 합의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어요. 네. 그죠?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예. 이것도 이면 합의를 했어요. 현찰의 요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네. 현찰을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정부가 자랑했던 것은 현물 지원은 늘리고 네. 현금 지원은 줄였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현금 지원한 그 남아있는 작은 부분조차 네. 주한미군이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며 따라 가지고 남아돈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적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립. 그 이자 수입만 해도 몇 천억 됩니다. 이자 수입이 몇 천억 대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 은행에서 이자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네. 이건 부당하거든. 은행에 쟁여놓은 돈이 도대체 얼마냐. 그러니까 돈 주면 묻지마 예금을 한 건데 주한미군이. 미군이. 그런데 그건 물론 이유는 그렇게 돼요. 모아뒀다가 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할 때 쓰려고 그랬다 이거죠. 네. 그걸로 모아놓은 거다 이거지. 네. 그 공사비로 나중에 쓴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도 그때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네. 지급 시기를 그러면 조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좀 천천히 주겠다. 천천히 주겠다. 네. 이러다 보니까 밀린 돈이 빚으로 쌓이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가 는 겁니다. 네. 첫째는 쌓이는 돈 은행에서 네. 늘어. 이자, 이 주한미군 네. 이미 적립하는 늘은 거. 이자. 예. 네. 그때 아마 최고치의 그 예금한 돈이 1조 원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거의 1조 원에 육박했을 겁니다. 이자만 1조 원에 아니 예금, 원금이. 원금이. 근데 예. 여러 해에 걸쳐 쌓아놓은 거니까 이자도 네. 그만큼 꽤 늘어났겠죠, 많이 비례해서. 늘어났을 예, 거고 예. 이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한쪽에 밀린 돈이 이제 채권으로 적립되는 게 또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줘야 될 돈이 얼마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네.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주한미군이 자꾸 독촉이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달라고. 그 밀린 돈 있잖아. 네. 그거 언젠가 확실히 줄 거지. 그런데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데 보증이 필요해. 지급 보증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급 시기도 너무 늦추면 안 돼. 좀 땡겨. 네. 이러면서 현금 지원을 늘려달라는 쪽으로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된 이유는 집중적으로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글쎄 뭐 그 시기가 아무래도 네. 주한미군 이제 공사가 많이 네. 진행되던 시기에 미국이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 주한미군의 운영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주한미군 복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영어로 투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네. 해요. 발음 좋아요? 네, 오늘은 지금 좋았어요. 네. 네. 그 우리말로 주둔 안정화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네. 주한미군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3년 정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이었습니다. 이게 56억 달러 정도 소요됐어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 계획이 무산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군이 요즘 가족을 데리고 와서 길게 주둔하는 게 아니라 독신자를 선호합니다. 주한미군 장교들이. 네, 네. 그래야 빨리빨리 보내고 숙소도 모자란데 이러면서 주한미군의 운영에 그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쌓아놓은 돈은 별개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그 현금 지원을 네. 늘려달라는 요구와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그 방위비를 완전히 한국 정부에 의존해서 국민 세금으로만 다 하려고 했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네. 그 최초로 지원하던 시기에 대략 병력이 한 4만 명가량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2만 8천 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럼 그 그 정도- 2만 8천 명도 상시적인 게 아니라 장부상의 네. 2만 8천 명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주둔 안 하거든. 그럼 그 정도로 비례해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의 정의가 주한미군의 원화 발생 경비를 우리가 분담한다는 건데 네. 원화 발생 경비 자체가 네. 그 숫자가 줄어들m에 의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이제 현금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주둔국에 네. 우리 주한미군 경비를 대부분 부담을 시켜서 네. 이건 한국 방위에 필요한 것인 만큼 미국 납세자들 부담을 줄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니 뭐 우리 돈으로 복잡한 다 내막 없어요. 예. 네, 핵심은 그냥 그 한국 방위니까 한국 네. 니네 돈으로 해라. 예. 네, 그리고 그 현금도 현물도 늘려라. 늘려라. 10차 이제 방위비 협상 또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이때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런데 자꾸 트럼프가 네. 지금 뭐 각종 통상 압력 플러스 그렇죠. 이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자기의 치적으로 삼고 싶어 하기 네. 때문에 압력이 거센데 네. 안보가 취약하면서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처지가 네. 지금 협상력이 없다고. 그런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낼 것 같은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통상과 방위비 분담금 압력만큼은 네.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왜? 우선 전 세계에서 가장 분담 비율이 높아요. 분담 비율이 가장 높다.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주한미군이 이 문제 갖고는 많은 재미를 봤죠. 우선 여기 동부가 한국에 주둔하는 거를 철수시켜서 본국으로 가져가면 네. 그 즉각 운영비가 2배 이상 들거든요. 그 해외에 군대를 파병해 특히 대한민국에 주둔시켰다는 얘기는 네. 아주 값싼 비용으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미국 군대를 그렇죠. 그다음에 평택의 미군 기지는 전 세계 해외 미군 기지 제일 중에 큰- 가장 규모가 크고 제일 크죠. 가장 초연대식인 네. 말 그대로 황제 주둔입니다. 황제주둔. 예. 예. 아니, 그거 한번 직접 가보세요. 도대체 매장 그 PX 이런 거 전 세계 최대 1위 매장이고요. 영화관에 모든 세계 각국의 요리점이 다 들어와 있고 초현대식 종합병원에다가 그 초중고 학교 3개가 있는데 그 학교 3개 나란히 있는 그 길이가 한 1.5km가 돼요. 학교 3개 있는 길이가 1.5km. 이게 초중고가 다 나란히 있나 보죠. 작은 학교 3개예요, 네. 그냥. 예. 거기에다 초연식의 그 기자재에다가 네. 이걸 500년을 내다보는 기지로 짓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500년이요? 500년. 홍수 500년 만에 한 번 날 홍수와 자연재해도 견딜 수 있는. 500년을 견디는 미군 부대가 들어섰군요. 그래서 평택에. 460만 평의 기지를 져줬는데 공사비가 얼마냐? 100억 달러. 10조. 죠. 우리 영종도 공항보다 많이 들었어요. 영종도 공항 짓는 것보다 1조 이것도 1천억이 더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냈잖아요. 이거 국민 세금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96%가 한국 부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96%가. 그런데 지금 그래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숙소 더 져달라는 거거든.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건가요? 참 이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네. 이제 우리 정부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따져서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 시민 의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당당하게 미국에 얘기할 건 하고 할 말은 하면서 합리적으로 정리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정말 조금 남았는데 이 말씀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방카가 내일 옵니다. 네. 남북 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냐? 북미 대화의 전환점이 네. 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좋은 신호죠. 예, 김여정에 이어서 이방카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역시 이 한반도에서는 역시 여인 천하가 여인 정치가 네. 여성 시대가 열리고 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 이방카가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 보일 거다. 그거는 이방카를 설득하면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다. 과거에 국무부의 동성애 대사를 트럼프가 없애려고 한 걸 막은 것도 이방카입니다. 이방카죠. 네. 그런데 이런 조금 리버럴한 성향의 이방카를 통해 가지고 대화의 당위성을 이야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참 편하고 좋은 상대다.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기회를 잡고 있다고 네. 저는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방카가 와서 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취한다면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왔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침 미국에서도 지금 대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있죠. 또 예. 부통령 펜스가 그렇죠. 방한했을 때 북한을 만나려고 했었다는 그러니까요. 그 깜짝 얘기는 놀랐어요. 깜짝 놀랄. 예. 그래서 역사에선 불가능한 건 없다.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무언가 풀릴 기회는 찾으면 열린다. 예. 한미 군사 훈련 연기 문제도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어제 국방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바로 자꾸 시간 없다 그러니 뭔 말을 못해 내가. 그러게 예. 짧게. 국방에서 연합훈련은 예. 연기한 걸로 되는데 재개 시점은 일체 NCND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노코멘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이 얘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1일 수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